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끝! 귀화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5년? 2016년에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지는 얼마나 됐어요? 온 지 꽤 됐죠. 거의 19년? 그냥 막연하게 뭐 2003년에 왔다, 뭐 2004년에 왔다라고 하면 오래된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확 들어오진 않은 것 같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다. 그러면 오죠, 느낌이. 그 인생 반 이상. 그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20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 그렇게 많이 안 오지 않았어요, 외국인. 없었어요. 근데 왜 한국을 오시는 거예요? 원래 전공이 한국학이었으니까 정말요? 러시아에서. 예. 왜 한국학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여러 과에 지원하다가 다른 과에다 떨어졌고. 성적 맞춰서? 네. 일단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과는 영어 영문학과. 거기는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어디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블라디보스톡이라서 여기 가까워요. 대학교는 그나마 러시아 내에서는 큰 대학교라 거의 매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국, 일본, 뭐 한국, 베트남 뭐 이런 과들이 되게 인기도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과들이라서 중국어학과는 일단 패스. 일본어 넣었는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막 보니까 맨 밑에 막 한국어 학과 들어갈 수 있는 원수 6명인가 이제 모집 중이었어요. 신청한 수가 2명. 거기는 서류를 냈죠. 일본어도 됐는데 조건이 이제 등록금은 반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라서 한국어는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냥 무료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앞으로 뜰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놀랐어요. 어디과? 베트남어과나 뭐 필리핀어과까지 왜 굳이 공산주의 국가. 그때는 북한이 더 유명했어요. 북한이 또 유명하죠. 제가 선택한 건지 제 운명이. 네.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 진짜 몰랐었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수도도 모르고, 심지어 처음에 교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한국어는 중국어의 사투리니까 배우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한국어는 중국어랑 다르네? 다른 나라네? 중국이 아니네? 그렇게 시작했죠. 보통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 잘 못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뭐 공부하기 시작했죠. 관심이 조금씩 생겼고, 또 제가 거기 공부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꽤 좋았어요.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뭐 교재라든가 교과서라든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유일하게 교재를 만든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워낙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배워야 한다는 약간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기하고 교수님들도 재미있는 수업을 하시니까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거의 3학년 때 매년 학생 2명을 우수 학생면을 2번 선정해서 연서대 어학당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3학년 때 제가 이제 선발이 돼서 오게 됐어요. 약간 널드였어. 네, 맞아요. 그럼 그때 한국에 오고 쭉 있는 거예요? 1년 유학을 마치고 잠깐 6개월 다시 러시아 돌아간 기간이 있긴 해요. 돌아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과정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6급까지 있는데 그 당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6급을 딴 사람이 저 처음이었어요. 그거 보고 대한민국 영상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부 추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수 학생들을 선정해서 한국 아예 대학원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 지원해볼래? 그렇게 해서 다시 연세대로 오게 됐죠. 그 후는 쭉 살았어요. 처음에는 딱히 한국에 살 의향이 없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당연히 다시 러시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의 통해서 막 거쳐 연락이 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라는 이름에 제가 휘둘리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뭐 영업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 통번역 이런 일을 했는데 저에게 들어온 게 인사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과는 재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계획을 연장하고 삼성전자에 일하게 됐죠. 그럼 거기서는 얼마나 됐어요? 거기선 거의 2년 조금 넘게? 엄청 오래 하진 않았는데 결국은 퇴사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인사과 그 업무 자체가 좋았는데 기업 뭐 조직 문화 아니면 사무실 안에 비밀리에 움직이는 흐름들 뭐 누구랑 점심 먹으면 된다 누구랑 점심을 안 사무실 정치 그래서 뭐 갈등도 많았고 뭐 업무적으로 부장님이랑 싸운 것도 있었고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쉬는 시간에 막 커피를 마시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라씨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눈을 다시 감을 때까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딱 그 질문에 제가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전혀 그런 순간이 없다는 거 깨달았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샤워하고 옷 입고 포스트하고 사무실 출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잠 이렇게 2년 뭔가 여러 가지가 막 쌓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출근 퇴사했어요. 네.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공부를 계속 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박사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이제 한 대학교가 저를 받아들였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또 6개월 더 살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안 좋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관광객으로 갔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살고 있는 사람 살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 일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넷 설치, 전기세 납부하기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1초면 되는데 미국에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뭐 어딜 가야 되고 전화를 해야 돼. 너무 싫어요. 새로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말도 안 돼. 한국에서는 전화하면 바로 사람이 와서 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러시아로 안 들어가고 한국? 그 당시는 이미 러시아 돌아갈 마음이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바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확 그때는 2013년? 그 당시는 이제 의료 관광이 뜨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고 수요가 갑자기 확 들었어요. 통역사 공부를 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는 미국인 친구가 따로 있었는데 그 미국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TV에서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는데 뭐 면접 볼래? 무슨 프로그램인데? 모르는데 무슨 회담이래. Why not? 라는 식으로 이제 갔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 친구 이름은 타일러고. 예상치 못한 트렌드도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준상회담에서 나오게 됐고 비준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많이 떴기 때문에 아예 방송인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고 이제 좀 있다가 귀화를 했겠네요. 그렇죠. 귀화까지 신청-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게 이유나 계기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비자 문제.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지만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에 살면서 이제 비자를 계속 막 갱신해서 연장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시스템 자체가 그러기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국인을 환영하는 나라가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환영하고 반갑게 받아주고 다 그래 해주는데 근데 좀 또 길게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건을 엄청 많이 걸고 어려워요. 받더라도 영장하는 것도 문제고 계속 뭔가 불안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은 다 저를 알겠는데 5호선 오목교역 너무 싫어. 거기에 그거 있어.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기 가는 날 어디 예민해. 진짜 지금은 내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무 싫어.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나.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 당시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방법이 영주권이랑 귀화밖에 없었는데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요. 귀화보다. 신청했을 때는 한국 국적이 나오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는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실감이 안 났고 딱히 그 문제가 크다고 인식되진 않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미 제가 한국에 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굳어졌고 귀화가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면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사는 게 뭐 비자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서도 사소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뭐 핸드폰 개통부터 대출도 안 나오지 전세도 못 살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막 짜잘하게 되게 등장하는 게 귀화를 하면 다 한꺼번에 다 풀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도 되게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16년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우편으로 국적 취득 허가서 막 이렇게 날라왔어요. 남은 절차가 러시아 대사관 가서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어요. 물론 당연히 포기식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지만 여권을 반납하고 A4 달랑 한 장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였음을 증명함. 끝. 서운하다기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그 지원석섭? 사실상은 내가 실제로 국적을 바꿨고 내가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실감은 더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로 해외 나갈 때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출입국 카드를 나눠줘요. 작성하는데 뭐 이름, 뭐 성명, 뭐 생년월일, 뭐 땡땡땡, 그 다음에 nationality 국적. 그 당시는 확 들어왔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항상 Russian이라고 썼는데 이제부터는 South Korea 라고 써야 된다는 게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우 들어갔어요. 아니 느낌이 묘하게 좋았어요. 신기하고 약간 나의 정체성이 바뀐 느낌? 출입국 카드의 몇 글자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게 난 너무 소름 돋았어. 그런 순간 한국인으로서 지금 5년째 살고 있잖아요. 달라진 것도 있어요. 다른 건 엄청 많죠. 일단 제일 큰 거는 정체성.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 한국은 워낙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이민자들은 여기 와서 퀴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아직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제일 잘 대표할 수 있는 게 해외 나갈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Where are you from? 그럴 때는 제가 항상 I'm from South Korea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Where were you born? I was born in Russia. 출생지와 국적 단지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 네. 여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재미있으면 구독, 좋아요. 재미없으면 안 구독, 안 좋아요 누르시면 되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 구독은 해야겠다.